우리가 이제 좀 전에 그 강의하기 전에도 현식이랑 우리 그 동문 그 원장님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틀니 그 컴플레인 환자들 많다고 그러는데 틀니 당연히 불편하죠. 그 틀니가 그 다른 것처럼 쉽게 편하고 그러면은 누가 임플란트하고 그 돈 비싼 돈 들여가지고 그래 하겠어요. 틀니해서 다 그냥 간단하게 씻어서 먹고 끼워서 먹고 그러면 되죠. 틀니는 너무 불편하니까 경제적으로 풀로 들어가기 어려운 경우에 부분적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해가지고 그 임플란트 서포티드 파샬 덴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은 66세 남자 환자분으로 건장해요. 전체적으로 건강하고 상악 무지약, 리치 폭이 충분해서 일반 임플란트가 가능해요. 경제적 여유가 안 돼서 소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파샬 덴처를 계획했습니다. 이 환자분은 그 아리 임플란트는 아니에요. 아리는 아닌데 그 기존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그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그 임플란트를 지대치로 한 임플란트 서포티드 파샬 덴처를 하는 환자예요. 예, 이렇게 그 예전에는 좀 겁나가지고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로케이터 해가지고 오버덴처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하면 할수록 계속 환자분한테 이리 가고 뭐 저리 너무 힘들어요. 로케이터 빠졌다, 헐겁다, 뭐 깨졌다, 아프다, 잇몸 아프다 그러는데 이거 임플란트요 기가 막히고 강합니다. 이렇게 2개씩 임플란트 식립하고 지대치 이렇게 해서 파샬 덴처 들어가면은 예전에 틀니 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너무나도 좋아요. 이 환자분은 기존에 아리가 아니지만은 이런 리치가 얇은 환자분에게 기존의 임플란트를 하지 않고 아리를 식립해서 이런 디자인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덴처 이렇게 해서 껴서 들어갑니다. 자, 임플란트 서포티드 파샬 덴처는 기존의 덴처에 비해서 지지력이 탁월합니다. 소수의 임플란트를 이용한 오버덴처는 치료 후 손이 많이 갑니다. 가령 로케이트 파손이나 유지력 저하, 틀니 수리 등 어려움 많고 바 타입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임플란트의 지대치를 만들어 부분 틀니를 사용할 경우 환자의 만족도는 기존의 로케이터나 이런 것보다 5, 6배? 아니 10배는 더 높다고 생각해요. 그건 왜냐? 저장력, 유지력, 신미성이 탁월합니다. 임플란트 서포티드 파샬 덴처를 왜 안 했을까? 겁나서 안 했죠. 겁나서.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요거요. 벌써 15년 이렇게 이상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이렇게 해주면은 환자분들 정말 저장력도 좋고 유지력도 좋고 아주 좋아요. 65세 여자, 하악은 자연치와 임플란트, 상악은 풀덴처로 하악이 워낙 강해가지고 상악 잇몸이 통증이 심해서 틀니를 식사를 못해요. 10년, 15년 틀니를 끼리시는 환자, 하악에 이렇게 자연치아 어떠한 덴처 우리나라 세계적인 풀덴처 대가가 와도 힘들어요, 이거. 못 견뎌요, 이거. 그런데 이렇게 쓰인한 리치에서 기존의 임플란트를 하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골이식을 해야 하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이런 쓰인한 리치를 할 경우에는 플랩을 꼭 제껴야 돼요. 플랩을 제껴서 본의 컨투어를 보면서 리치 상황을 보면서 렌스 드릴로 드릴링해요. 렌스 드릴로 드릴링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를 꽂고 파노라마 CT를 찍어서 각 부위별로 섹션 해가지고 베이지알본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요, 내비게이터 해가지고 가이드요.
가이드도 못 찾아요, 이거. 이렇게 파노라마 찍고, 그, CT 찍어서 이렇게 각 부위별로 섹션해서 베이지알본을 찾아가는 거예요. 요 베이지알본 찾아가는 게 참,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요 부위 보면은 베이지알본 찾아가다가 사이너스로 들어갔죠. 여기는, 여기를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바이코티칼 스테빌리티를 얻으면서 스레이드는 7mm, 커프는 6mm 이렇게 계획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이런 부위는 보면은 길이가 9mm 나와요. 9mm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상하게 리지가 얇으며 골이 소프트한 경우에는 이 아래에 있는 그 드릴을 사용하면은 이런 얇은 본들이 다 터져 나가요. 그러니까 그 덴사바가 있어요. 덴사바 이놈은 리지를 보호해줘요. 리지를 보호해주면서 넓혀주고 그 아래 그 오세오스 덴시피케이션을 만들어주면서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그 베이지알본에서 초기 고정력을 아주 높여주죠. 덴사바도 이럴 때 아주 잘 써먹어요. 자, 임플란트 식립을 했습니다. 그 베이지알본을 잘 찾아가가지고 14번 부위는 아까 그 사이너스에 들어갔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은 3.5에 7, 6, 커프 6mm, 3.5에 여기 사이너스의 인페리어보다 여기를 좀 들어가고 여기 바이코티칼 스테빌레이션을 얻죠. 그 나머지 부위는 96, 그 3.5에 9696, 그 12, 그 커플은 6mm. 예, 이렇게 해서 찾아 들어가는 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12주 후에 세컨드 서저리. 예, 이 환자분은 초기 고정도 좋았고, 초기 고정이 좋았는데, 일단은 커버스크류, 어버트먼트, 그러니까 힐링 어버트먼트나 어버트먼트를 연결하지 않고, 커버스크류를 해서 다 닫아요. 이런 경우는. 일단은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하니까. 그래서 초기 고정도 잘 나오고 기분 좋아가지고 수처하고 덴처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막 드셨는데 이러한 부위에 이 내비알 포션 부위가 얼마나 얇겠어요. 그런 데를 좀 두텁게 보강하기 위해서 오식스 블루맥스를 좀 접어가지고 이렇게 내비알 쪽에 이제 보강을 했는데 틀니를 쓰다 보니까 요 부위가 터져가지고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섬찟했죠. 그래서 얼른 틀니를 뺐고 요 부위가 염증이 있으니까 당분간은 잇몸이 안정이 될 때까지는 틀니를 뺐었죠. 그리고 나서 다행히도 여기가 안정이 되고 괜찮아서 8주 후에 8주가 아니라 2주 정도 지나서 잇몸이 안정이 되고 2주 정도 지나서 티슈 컨디셔너 깔아가지고 일단은 밖에 외출하실 때 부끄럽지만 않게 이렇게 쓰시라고, 식사할 때는 쓰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죠. 3개월 후에 이 부위가 커버 스크류가 좀 노출이 되고 소프티슈가 얇아가지고 골리식 이렇게 인시전을 해서 골리식을 하려고, 골리식이 아니라 소프티슈 매니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를 세컨드 서저리 하기 위해서 플랩을 제껴서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기가 막혀요. 여기 소프티슈가 아리의 커프 부분에 얼마나 잘 엉겨 있는지 막 아주 긴밀하게 아주 붙어 있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좋다. 아리에 대해서 너무 좋은 느낌을 가졌어요. 요때 ISQ 측정도 스레이드가 9mm,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43, 44, 여기다 25를 더하면 거의 60, 70 이렇게 나와요. 이 수술, 세컨드 서저리 하면서 정말 기분 좋다. 그래 했죠. 예. 팔라탈에서 조직 이식을 하는 과정입니다.
예, 팔레이트 쪽에서 CT 그래프트인데 호라이존탈로 이렇게 그 풀시크니스로 해요. 풀시크니스로 하고, 예, 그다음 뭐 에피셀리움을 좀 남겨놓고 이렇게 포를 떠요. 약간 한 1mm나 0.5mm에서 1mm 정도 남겨놓고 에피셀리움만 남아 있으면 돼요. 그리고 버티칼 인시전, 풀로 버티칼 인시전하고 디스탈 쪽에 버티칼 인시전, 메지알 쪽에 버티칼 인시전, 그리고 그 깊은 쪽에 호라이존탈로, 예, 호라이존탈로 인시전 긋고, 그 다음 컨넥티브 티슈를 이렇게 빼내죠. 이렇게 하는데 한 4, 5분이면은 금방 끝납니다. 그리고 이런 그 그래프트, CT 그래프트를 이쪽에 레비알 쪽으로 옮겨가지고, 예, 레비알 쪽에 이렇게 해서, 레비알 쪽으로 이렇게 CT 그래프트를 위치하고, 호라이존탈 매트리스로 그 CT 그래프트를 레비알 쪽에 이제 고정을 시키죠. 그래서 이렇게 버티칼로 뭐 이렇게 인터럽티로 수초하고, 그럼 여기 레비알 쪽이 이렇게 좀 빵빵하게 됩니다. 예, CT 그래프트 후에 그 2주 후에 그 픽업 인상 뜨고, 그 3주 후 보시면은 레비알 쪽이 이렇게 빵빵하게 깨끗하게 잘 연조직이 잘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 그래프트 하기 전에 이렇게 잇몸이 얇게 남아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래프트 하니까 여기 레비알 쪽에 이렇게 소프티슈가 투툼하게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픽업 인상 뜨고,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풀 지르크니아로 예, 파셜 덴처를 위한 지대치하고, 이렇게 이게 올 때는 플리퍼도 미리 좀 해달라고 그러셔서, 환자분이 이렇게 연결하고 집에 가실 때는 플리퍼 해가지고 집에 가시고, 예, 이 환자분 예, 처음 사진, 그리고 이렇게 임플란트, 어떻게 알이 가지고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해가지고 임플란트 서포티드 지대치를 만들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겠어요. 알이는 이게 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들의 새로운 어떤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환자분은 77세 여자 환자분이고, 상악 잇몸이 아파서 틀니 사용이 어려웠고, 상악 13, 14, 23, 24 알이 식립 계획하고, 임플란트를 지대치로 이용한 파셜 덴처를 계획했습니다. 이 환자분은 여자 환자분이고 77세 환자분이로, 좀 전에 65세 여자 환자분보다 더 오래 긴 15년 이상 틀니를 사용하신 분이 이 부위가 얼마나 얇겠어요, 뼈가. 그래도 알이를 식립합니다. 마찬가지로 드릴링해서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파노라마와 CT를 찍어서 각 부위별로 섹션을 해서 아주 좁은 베이지알본을 찾아 들어가죠. 이렇게 베이지알본을 찾아 들어가서, 이 부위는 스레이드 직경은 물론 뼈가 얇으니까 직경은 3.5mm, 스레이드 7mm, 커프 6mm. 마찬가지로 상악 씬리지니까 덴사바를 이용해서 오세오 덴시피케이션을 해서 초기 고정을 잘 얻죠. 예,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했어요. 그런데 이 골이 워낙 얇으니까 직경은 3.5, 또 길이도 7mm, 커프는 6mm, 8mm. 여기는 보니까 여기 3.5가 좀 얇아가지고 3.5가 약간 초기 고정이 덜 나와서 육안으로 확인해 가면서 골의 상황을 확인하니까 4.0까지도 뒤더라고요. 4.0
스레이드 7mm, 커프 4mm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이 환자분은 좀 전에 그런 틀니를 미리 줘가지고 한번 염증이 생긴 그런 것을 경험해가지고 2주 동안에는 소프트티슈가 안정이 될 때까지 틀니를 절대 사용하지 못하게 했죠. 그리고 2주가 지나고 나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틀니를 티슈 컨디셔너 깔아가지고 좀 당분간 사회생활하는데 좀 덜 불편하게 그렇게 해줬죠. 3개월 후에 세컨 서저리 하고 ISQ 값 측정하고 3.5에 7mm고 그런데도 ISQ 값이 다 잘 나와요. 아주 여기다가 25씩 더하면은 RE의 정확한 ISQ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수초하고 1주 후에 스티치하고 2주 후에 픽업 인상 뜨고 픽업 인상 바이트 교합 고경하고 바이트 레기스트레이션하고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왔어요. 이렇게 구강내 연결하고 플리퍼 끼고 구강내 연결하고 이렇게 플리퍼 끼고 레비알 쪽에 이렇게 보세요. 잇몸이 아주 탄탄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죠. 아리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괜찮아요. 엄청 좋아요. 이 환자분은 평생 틀니만 끼고 사실 환자인데 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위에 아리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아주 좋은 서포트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지대체와 파샬 덴처를 들어가죠. 아마도 이 환자분은 너무나도 예전에 느끼지 못하던 예전에 틀니를 사용하면서 저장력이나 소화력이나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을 77인데 앞으로 사시면은 제가 그래요. 15년 더 쓰시라고. 15년 더 쓰시면은 95세까지는 사셔야죠. 괜찮습니다. 아주 훌륭하고 좋아요. 상악은 이렇게, 하악은 이렇게 파샬 덴처해서. 그리고 여자분이기 때문에 직경 3.5에 7, 9mm 충분히 다 버틸 수 있는 그런 지지력을 갖습니다. 지금까지는 씬 리치 아주 덴처에 했고, 페일링한 임플란트 아리로 할 수 있게끔, 페일한 임플란트의 리페어. 14번 부위, 2021년도에 임플란트하고 보철물 들어갔는데 작년 말에 이렇게 모빌리티가 있다고 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보시면은 코로날 포션 부위가 찢어졌죠. 찢어져가지고 이게 왜 이러냐면은 남자 환자분이고 직경 3.5짜리 임플란트를 식립하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보시면은 요 부위 이렇게 코로날 포션이 이렇게 찢어지면서 본 리접션은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그리고 이쪽 레비알 쪽도 본도 워낙 얇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맥가이버가 안 먹혀요. 코로날 포션이 다 망가졌으니까 이거 트레핀 이거 예전에 와이덱스에서 김현식 원장이 이렇게 소개해줘가지고 이거 샀는데 이거 정말 잘 써먹는다. 그리고 이게 드릴링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파노라마와 CT 찍어서 섹션에서 보면은 레비알 쪽에 이쪽에 보시면은 굉장히 레디오 루센트하게 본 리접션이 많이 있죠. 이런 부위에는 남자고 건장하기 때문에 직경 4.0에 스레이드 9mm, 커프 8mm 워낙 여기 본 디펙트가 길기 때문에 아주 깊이 식립해가지고 이 보면은 여기 아리의 아리 임플란트의 픽스처의 탑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예요. 여기 커넥션 부위. 여기가 본 크레스트 하방 1mm 정도까지 오게 하라고. 그리고 5mm짜리 이렇게 힐링 어버트먼트 연결하고 본 그라프트하고 멤브레인하고 수처하면은 이렇게 레비알 쪽도 본이 워낙 이 환자분은 소프티슈가 두껍기 때문에 괜찮아요. 잘 빵빵하게 잘 이루어질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임플란트
기존의 임플란트, 페이란 임플란트를 제거하면서 바로 당일날 임플란트를 식립할 겁니다. 기존의 임플란트를 할 경우에는 여기에 골이식을 하고 4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그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그런 여정이 필요했을 겁니다. 예, 67세 남자 43번 중증 치주염 발치 즉시 임플란트. 저는 거의 다 이제 발치하면서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해요. 그런데 그렇게 발치하면서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 또 새로운 세계가 생기더라고요. 아마도 원장님들 임플란트 식립에 지금 식립 20%가 또 증가할 겁니다. 그걸 한번 시도해 보시면은. 전혀, 왜 그러냐면은, 발치와 부위는 힐링 포텐셜이 높고, 그러한 부위에 그냥 동종골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잘 생겨요. 그리고 그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한 게 거의 다 소프트티슈가 굉장히 굵게 되고 아주 깊이 하방으로 식립돼 가지고 장기적으로 아주 훨씬 본 크레스트 이렇게 식립하는 것보다 훨씬 나중에 그림이 좋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워낙 이 환자분은 염증이 좀 있어가지고 식립을 했는데 2달 후에 염증이 있고, 그래서 픽스처를 제거하고 또 2달 후에 식립하려 했으나 본 디펙트가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플랩을 제끼고 PRP하고 슈어우스, 이것은 동종골입니다. 동종골 이식을 해놨어요. 그리고 본 디펙트의 골 이식하고 나서 넉 달 후에 여기를 이렇게 본이 많이 디펙트가 있고 그런 부위는 플랩을 확실하게 제껴가지고 본의 상황을 보면서 드릴링을 합니다.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파노라마 CT 찍었는데 이게 파노라마 사진에서는 방향이 디스탈 쪽으로 휘어져 있고 CT 상에서는 링구알 쪽으로 퍼포레이션, 이걸 감안해가지고 린데만 드릴로 이렇게 방향을 메지알 쪽으로 약간 메지알 쪽으로 하고 링구알 쪽으로 갔으니까 레비알 쪽으로 린데만 드릴로 드릴링을 하면서 2.5, 2.9 드릴링을 하고 픽스처 3. 이 경우는 좀 본이 좀 열악해서 직경 3.0에 스레이드 9mm 커프 8mm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했습니다. 여기는 레비알 쪽에 본 크레스트가 하방에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기준을 어버트먼트의 넥 부분이 진지바상에 올 수 있게끔 임플란트를 깊이 식립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파이널 인상, 픽업 인상 뜰 때, 그리고 보철을 할 때, 나중에 시간이 흘러도 아까 원장님이 우리 김규준 원장님 1년 후배 분이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김규준 원장님한테, 포항에 김규준 원장님한테 참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흡수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여기를 본 크레스트보다 약간 1mm 정도 하방으로 심으면은 소프티슈가 어느 정도 두께를 만들어서 리접션이나 그런 꺼지는 게 훨씬 더 줄어들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깊이 식립하고 마운트 제거하고 힐링 어버트먼트 연결해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 본 디펙트가 많죠. PRP에서 멤브레인 해가지고 PRP에서 그라프트 머티리얼 젤레이션 시켜가지고 여기다 빵빵하게 하고, 이 오식스 블루맥스를 2장 접어가지고 여기다 하고, 또 PRP 멤브레인 이것을 덮어가지고 이렇게 수초를 합니다. 이 경우는 제가 이제 초기 구정도 잘 나왔고 그런데 임플란트가 2번이나 페일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그냥 힐링 어버트먼트 연결하고 플리포 껴가지고 이렇게 지내시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없고 이 파노라마 사진상에서 이게 방향과 이렇게 린데만 드릴로 잘 수정해가지고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66세 남자 환자분으로 담배 조금 피고 22번 부위 임플란트가 흘러내려요. 그래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할 예정이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게 밑으로 흘러내리죠. 이건 안 되죠. 이 임플란트는 제가 2012년도에 임플란트를 식립했는데 레비알 쪽에 이게 합성골이에요. 합성골인데 1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있어요. 이 합성골이 흡수되고 내 뼈로 평생 안 만들어져요. 그냥 있어요. 그냥 그 볼륨만 유지하는 형태예요. 그리고 진성뼈를 만들려면은 자가골이나 그 동종골을 써야 하죠. 근데 이 임플란트는 살려서 연결해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플랩을 제끼니까 스레이드가 서너 개 흡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하는 길에 이것도 제거를 하고 플랩은 이렇게 팔라탈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 팔라탈의 두꺼운 조직을 레비알 쪽으로 넘겨가지고 이렇게 하죠. 예. 맥가이버 키트 기가 막힙니다. 이래 해서 이건 렌치인데 이거 말고 공업용 렌치 같이 아주 두꺼운 거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이렇게 렌치로 해서 리버스 해가지고 돌리면은 이건 아까 좀 전에는 2, 30초 걸리는데 이건 10초 만에 나옵니다. 이 20년, 15년 그렇게 된 상황에서도 놀랄만해요. 맥가이버 키트로 이렇게 제거하고 이 보면은 제가 이게 2012년도에 4월에 식립한 임플란트네요. 이걸 제거하고 플랩을 제껴서 드릴링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파노라마와 CT를 찍었습니다. 베이잘본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23번 부위가 저 아래 베이잘본에서 거의 허당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이 막 완전히 녹아가지고 염증이 허당이더라고요. 그래서 22번 부위가 임플란트가 페일한 임플란트라도 저 안에 베이잘본 쪽이 덴스한 본이 있어가지고 요걸 임플란트를 22번, 24, 5번을 계획해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했는데 이렇게 레비알 쪽에 본 크레스트가 기준이 안 될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플란트 마운트의 넥 부분이 진지발 정도 상방에 오게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5mm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중에 파이널 인상 뜰 때 딱 적합한 높이가 됩니다. 이렇게 본 디펙트가 아주 심하죠. PRP 해가지고 그라프트 다져가지고 이렇게 넣고 멤브레인 해서 오식스 블루맥스를 여기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강을 하고 또 PRP 멤브레인까지 두툼하게 해서 수초를 했습니다. 수초하고 바로 임플란트가 초기 고정이 45N 이상 나와가지고 이렇게 바로 임시차를 해줘요. 이렇게 임시차를 해주는데 이것은 구치부 좌측이나 우측이나 버티컬 디멘전이 확립이 돼 있기 때문에 약간 띄워가지고 임시차를 해줘도 무난합니다. 예, 파노라마 상이고, 예, 수술 2주 후에 요 부위가 약간 좀 잇몸이 좀 죽긴 했는데 괜찮아요. 이 정도면 빵빵하게 잘 되어 있어요. 오히려 22번 부위도 괜찮죠. 이런 부위는 잇몸 조직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리세션이나 그런 게 훨씬 없을 거예요. 예, 썸마리를 하겠습니다. 아리는 치조골이 흡수된 아토피 리치 대신에 흡수되지 않은 기조골 베이잘본의 아리를 식립함으로써 강력한 초기 고정력과 골 영합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적된 치조골의 본 볼륨 회복술 없이도 간단한 수술로 식립이 가능하며 리치 오그멘테이션 없이 식립함으로 빠르고 간단하게 시술을 해서 기존의 임플란트에 비해서 치료 기간이 4분의 1로 단축이 됩니다. 이러한 커프 에리아는 소프티슈 프렌들리 디자인으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예방과 관리에 유리한 설페이스입니다.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를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 건 라프한 설페이스가 잇몸 하방 깊숙이 베이잘본에 위치하여 구강세균에 노출될 가능성을 현저히 낮춰줍니다. 이렇게 아리는 이렇게 기존의 임플란트에 비해서 시난 리치의 임플란트, 시난 리치에서 베이잘본 깊숙이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시난 부분은 아리의 커프 부분이 담당함으로 해가지고 많은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하지 않아도 보철로서 3개월 만에 단기간에 확실한 성공을 할 수 있는 임플란트입니다. 여러분들 아리 임상 제가 포인트 하면서 아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요 세 가지 요것만 염두해 주시면은 아리를 하시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픽스처 식립하기 전에 렌스 드릴링 후 디렉션 인디케이터를 꽂아서 엑스레이 파노와 CT 테이킹해서 방향, 길이, 골폭을 확인하고 식립하십시오. 이게 이렇게 파노라마와 CT를 테이킹을 꼭 하십시오. 예, 드릴링은 이렇게 아리의 서지컬 키트를 보시면서 그걸 드릴링을 하시고, 픽스처 탑의 위치는 약간 본크레스트 하방 1mm로 들어가게 하고 진지바 이렇게 하셔서 임플란트를 하시면은 아리를 여러분 택하시면은 발치 즉시 임플란트 20% 아리를 하시면은 거기서 또 20% 그렇게 진료실에서 내 임상 폭이 훨씬 넓어지고 여러분들 경제적으로도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아리를 여러분들이 투자하면 100을 투자하면은 아마 1000이라는 그걸 얻을 수 있는 그런 임플란트입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아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리를 하시면서 문제점이나 돌발 상황이 생기면은 저희 치과로 전화를 주세요. 저희 직원한테 연결하면은 저한테 바로 제가 수술하다가도 바로 저한테 바꿔줘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예, 저는 이렇게 철인 덴티스트입니다. 예, 여러분들 하루 종일 진료하시고 이렇게 귀한 걸음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질문 있으면 질문. 아리에 대해서 예. 제가요 아리 시작한 뒤요 아리에 뿅 가가지고 시작한 지 사실 작년 4월부터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세어보니까요 150개 했더라고요. 150개 정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놀랍더라고요. 근데 예, 다른 기존 임플란트는요 하다가도 이렇게 페일을 하고 임시차 해가지고 페일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런 말을 하기가 두려워요. 이 페일이 없다고. 혹시나 페일이 나올까봐.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그게 좀 그런데, 예. 그래서, 드라마틱하고 어떻게 이런 임플란트를 만들었나. 요건 이제 메가젠 대표 박강호 원장님이 그분이 38년 동안 그분은 38년 동안 임플란트 강의를 한 번도 안 쉬고 그리고 외국에서나 국내에서나 지금까지 정말 정말 오로지 달려온 사람이에요. 그런 그분이 이러한 아리 임플란트를 개발하고 이런 정말 저는 그분 강의를 들으면서 완전히 그때 뿅 갔어요. 아, 유레카 저거야말로 임플란트 중에 혁신이고 혁명이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저도 이제 임플란트 경력이 25년, 30년 가까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임플란트를 쓸 수 있겠다 하는 노하우와 소프티슈와 어떤 본과의 그런 관계가 이렇게 정립이 되면서 이게 정말 저한테 번개처럼
때렸죠.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러니까 구치부도 있고 전치부예요. 거의 요즘은 거의 다 알이에요. 알이 있잖아요. 스레이드 깊숙이 들어가고 커프 3mm요.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대부분 제가 이제 진한 리치 부분에서는 커프 6mm를 쓰는데 좀 발치와 그런 부위는 커프 3mm를 많이 써요. 그게 골리식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이게 진짜 뼈가 안 돼도 된다 이거예요. 저 깊숙이 이놈이 박혀가지고 위에는 그 본이 안 돼도 되는 부분을 커프 부분이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게 쉽고 편하고 리치 오그멘테이션 예전에 물론 기존의 앞니 리치가 얇아가지고 임플란트 하려고 이거 꼭 해달라고 해야 하는 분들 있잖아요. 20대, 30대 여성 환자분들은 그런 경우에 그 리치 오그멘테이션 구멍 빵빵 뚫고 자가골이나 어디 여기 심피시스 레인무스에서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그 멤브레인 그 예전엔 고아텍스하고 요즘 뭐 그 오식스니 뭐 그런 거 써가지고 다 풍용하게 하고 조마조마하죠. 기도하고 염증 생기지 말라고. 거기다가 또 임시치아도 못하고 그냥 플리퍼 껴가지고 겨우겨우 6개월이나 이렇게 기다렸다가 리치가 그 다시 이제 세컨 서저리 하면서 또 소프트 티슈가 부족한 경우에 팔라탈 쪽에서 커넥티브 티슈나 그 프리진지바 그라프트 해야 하고. 근데 이 놈은 그냥 임플란트 식립하고 그 소프트 티슈가 얇다 그러면 오식스 볼륨엑스 좀 두툼하게 해가지고 딱 수쳐하는데 그 환자도 편하고 술자도 편하고 기간도 뭐 간단하게 4분의 1로 단축이 되고 그러는데 뭐로 그렇게 어렵게 일을 해요. 그러니까 아리가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 매직 커퍼가 협착에 노출됐을 경우에 예. 오식스 볼륨엑스만 씁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리치 컨토리제이션 본을 넣고? 저는 그런 경우라면은 그냥 오식스 볼륨엑스만 해요. 왜 그랬을 경우에 뭐 자기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예. 협착에 진지발 있으시니 되는 그런 경우는 거기 부위는 그 레비알 쪽보다는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소프트 티슈가 엄청 두텁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두터운 부분에서 블루드 서플라이도 굉장하고 화학 같은 경우에 얇은 경우에 많이 이제 노출됐을 경우 화학과 같은 경우는 오식스 볼륨엑스로 해서 깊이 식립하고 오식스 볼륨엑스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해도 그 만약에 이제 불안하다 그러면은 합성골이나 그 이종골을 해고 오식스 볼륨엑스 해가지고 좀 볼륨을 좀 빵빵하게 그 해주죠. 정 불안하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서 불안하면은 본 넣고. 예. 아까 근데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예. 소프트 티슈가 정말 나에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화학과 같이 얇으면은 좀 두텁게 해주죠. 그리고 이제 두텁게 해주는 게 그 방법이 그 팔라탈 쪽에서 조직을 떼가지고 소프티슈를 그 페노타입을 이렇게 진한 것을 이렇게 시크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식립해가지고 소프티슈 두께를 좀 두껍게 해줘. 진한 것을 시크하게. 그 방법이. 이렇게 심을 때 이제 그 상하게 플랫폼이 설적보다 1mm 깊게 심다 그랬는데 그런 경우는 더좀 불체는 더 깊게 심을 경우도 있겠네요. 예. 그러면은 좀 더 플랫폼이 나중에 이제 코로나 포지션이 노출되거나 그런 게 좀 짙고 파이널 인상할 때 훨씬 더 유리하죠. 일반적인 경우는 그 설적벽의 플랫폼이 1mm 하반 정도 고를 기준으로. 예. 근데 이게 아리가 정말 매직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30년 이렇게 해오면서 정말 유레카 이것처럼 정말 지금까지 그 혁신적인 임플란트 한 번은 제가 괜찮은 임플란트를 만났어요. IBS. 근데 IBS하고 이제 두 개 다 쓰는데 예.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IBS? IBS는 스레이드가 노출되거나 커프에 한계가 있죠. 그리고 고정력도 그렇고.
IBS는 많이 했는데 구치부, 하학 구치부와 같이 교합력이 센 사람들은 당해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IBS의 그 커프 부분하고 이 RE의 커프 부분은 좀 다르죠. RE는 그 중간 부분 2mm가 17 마이크로의 미세한 그루브가 있어가지고 그 파이브로블라스트 호라이존탈 서컴프렌셜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이렇게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IBS도 정말 혁신적인 임플란트예요. 그 원장님 아이디어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런데 RE를 하면서 RE가 정말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들죠. 초기 고정하고 연주적을 잡는 홀딩 능력이 초기 고정력도 어마어마해요. 다른 회사 임플란트 얘기하면은 안 되는데 그 IBS는 좀 한계가 있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 다른 임플란트 쓰다가 블루다이아몬드 쓰니까 초기 고정이 잡기가 훨씬 더 쉽더라고요. 그 2달 후에 ISQ 측정해봐요. 어마어마하죠. 거기다가 그 애니원이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막 70, 80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요, ISQ 측정하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RE가 있잖아요. 한 2달, 3달 후에 세컨 서저리 하고 보면서 ISQ를 측정하니까 35, 40 막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블루 다이아몬드 식립하고 그 1차 수술할 때 ISQ 측정하니까 43, 45 그렇게 나와요. 그때 초기 고정이 45뉴턴, 한 60뉴턴 막 그렇게도 나오잖아요. 그 값이 그 40몇 뉴턴 나오더라고요. ISQ를 측정하니까. 그러니까 이놈이 그 RE에다 하니까 그렇게 그 이제 처음 퍼스트 서저리하고 세컨 서저리 하면서 그때보다는 또 ISQ 값이 좀 올라오죠. 그 기가 막힙니다. 또 레드하고 커프 사이가 혹시 부러진다든지 그런 병은 없나요? 그게요. 그 일반 임플란트 이제 3.5나 4.0 같은 경우는 코로날 포션 부위가 이제 또 찢어지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게 이게 육각이고 그러니까 각 부위로 이렇게 그런 취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육각, 헥사니까, 헥사이면서 동그라니까 이런 각진 부위가 그런 취약한 부위고 거기가 찢어질 염려가 있는데 이놈은 그게 아니고 원통이라 그런 일은 없죠. 커프랑 레드랑 같은 그거랑 일체형이고 원통이라 그렇게 찢어지거나 프랙처되거나 연결해서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그리고 RE는 이렇게 구치부도 아니고 구치부일 경우도 구치부 할 경우에는 뭐 4.0이나 4.5 이렇게 뭐 그게 이제 원바디로 이렇게 하면 되지. 굵은 그 바디로 올라오죠. 그런데 이제 전치부나 소구치나 크게 힘을 받는 부위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게 만약에 혹시 피해를 한다든지 이런 저걸 제거를 해야 될 때는 그럴 때는 뭐 만약에 이제 그렇게 제거를 해야 할 경우에는 트래핀 발을 쓰십시오.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니, 트래핀 발.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트래핀 발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좀, 바디고, 처음에, 초기에 이제, 헥사가 워낙 강하게 초기 고정을 줬는데 이게 헥사가 빠가가 나가지고 제가 한 번은 트래핀 바로 제거한 적이 있어요. 심으면서 이제 심고 나서 페일한 게 아니고 식립하면서 워낙 강해가지고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초기 고정이 워낙 세게 나왔는데 좀 한 1mm만 더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넣다 보니까 마운트에 넥이 나가고 그걸 또 이제 키트에 있는 픽스처 드라이버를 꽂아서 이렇게 좀 더 넣다 보니까 헥사도 또 빠가 나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때 제가 맥가이버 키트가 없었어요. 맥가이버 키트가 있으면 딱 넣어서 돌리면은 금방 나오는데
그렇게 없으니까 트래핀 뭐 얇은 거 한 그 3.5mm 이게 이제 3.5mm로 식립했었죠. 그래서 3.5mm로 트래핀 바로 하고 4.9 다 제거하고 다시 직경 4.0에 직경 4.0에 스레이드 그래서 좀 더 깊이 임플란트를 식립했죠. 그 지금까지 사실 프랙처나 페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십시오. 예. 그런데 뭘 하더라도 나중에 이 탈날들 대비를 예. 이렇게 뭔가를 염두를 해두고 해야 되는데 다른 임플란트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 다른 임플란트 페일 이것보다 더 많이 제가 하는 것 중에 기존의 임플란트 티슈 레벨이니 본 레벨이니 더 많았어요. 이것보다 더 어렵고 더 문제가 된 게 많았어요. 그런 부분들 해결하기 위해서 빼고 나서 골이식하고 엄청나게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리는 훨씬 더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아까 루타가 원하는 깊이만큼 안 들어가서 이렇게 바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처음 드릴링 하실 때 보통 보면 우리가 드릴링 하면 이렇게 어느 정도 강도 뭐 D1이다 D2다 느낍니다만 기저골로 가면은 느끼는 게 굉장히 힘들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드릴을 하실 때 그게 느끼지를 못하니까 처음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초기에는 그런데 기저골 부분이 하악골과 같이 댄스 한 게 아니고 상악을 했었는데 거의 그렇게 이제 골이 댄스한 분도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은 기저골 부분도 코티칼본 가운데 캔셀로스 본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렌스 드릴로 드릴링을 하다 보면은 여기가 캔셀로스 본이다 이렇게 해서 쑥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기로 드릴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아리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는 업앤다운 충분히 쿨링을 하면서 플랩을 제끼가지고 본의 컨투어를 보면서 드릴링을 하면은 그런 뻔이나 뭐 그런 건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제가 초창기고 감이 좀 아리를 좀 아리가 어떤 놈인지 그 놈의 성격을 잘 몰라가지고 그래 했었는데, 그런 경험이 저한테 새로운 길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러죠. 그리고 제가 그런 경험을 해서 원장님들한테 그런 걸 말씀도 드리고. 예. 트래핀버 김여진 선생님 추천해 주시는 어떤 회사? 현식이 트래핀바 어디 거지?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우리 직원을 통해 우리 치과로 연락했어요. 그거 키트별로 다 있어요. 이거 하지 말고 아리를 사세요. 아리를. 예, 다 됐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원장님.